8월은 센서 데이터 리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센서 데이터 자체는 총 5가지로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그래서 심박 센서, 가속도 센서,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센서, 그리고 주변 광 센서라고 해서 조도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센서라고 해서 마그네틱 센서가 있는데, 해당 5가지 센서를 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센서 덕분에 걸음수 측정이나 화면 회전 같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기기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는 이제 주변의 물리적 신호를 이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서 수많은 센서가 탑재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 나침반,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는 카메라 센서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 자체에서도 카메라가 이제 사람의 눈을 조금 묘사한 센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나침반도 이제 마그네틱 센서가 들어가서 어, 지구의 자기장을 체크를 해서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쳐야 되는지를 이제 센서로 표시를 해주고, 게임기도 뭐 회전이 있고 터치가 있고 이런 듯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센서들을 한데 모아둔 장치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심박 센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심박 센서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최근에는 많이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정확도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조금 발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점점 이제 전자기기가 고도화되면서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해당 방식으로 병원에서도 쓰이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광학식 PBG 센서가 있는데요. 뭐 워치를 다들 촬영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워치를 촬영해 보면은 앞에 촬영을 딱 해보면 갑자기 막 초록 색깔이나 빨간색 빛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PBG 기술이라고 하는데, 피부에 빛을 비춰서 혈액의 양 변화에 따라서 빛의 양을 달라지는 걸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뛸 때 혈관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빛을 흡수함으로 흡수된 빛의 변화로 맥박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피부 아래에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 빛으로 읽어내서 심장 박동을 세는 원리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전기식 EGC 센서가 있는데, 전극을 사용한 EGC 심박 센서가 있습니다. 가슴에 부착하는 이제 심박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돼서 심장박동 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이제 피부 표면에 감지해서 심박수를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ECG는 이제 일회적으로 아주 정확한 심박 측정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 이 병원에서 많이 쓰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손목 밴드에 조금 철판 같은 게 달려서 나오는 방식으로 조금 요즘은 조금 편의성을 기반으로 나왔지만 정확도는 아직까지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형태는 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밴드 뒤쪽에 이제 작은 LED 광선 아니면 광 센서가 한 모듈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의 녹색 LED 불빛이 피부를 통과해서 혈액에 닿고 반사되는 빛을 이제 다이오드가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부 최신 스마트 반지, 최근에 나왔던 삼성 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어버드에서도 PAG 방식 센서를 내장하고 있어서
이제 맥박을 잴 수 있다고 하고요. 전기기 센서는 가습 밴드나 이제 일회용 패치 형태로 피부에 밀착하는 전극을 통해서 심전도 신호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심박 센서가 이용되는 것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실시간 심박수 모니터링에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는 운동 중, 어, 뭐 사람이 130 정도는 돼야지 운동을 했을 때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과도한 심박 상승 시 알림을 주거나 수면 중 심박이 조금 낮게 유지되면서 일정해야지 수면의 질이 조금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수면의 질 분석에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똑같은 빛 형태로 하는 건데, 스마트폰 플래시 통해서 손끝 혈류 변화를 검지하는 심박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PVG 센서로 지금 산소 포화도 측정이나 혈압 추정이 있는데, 혈압 추정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도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의료기기로 쓰이지 못하고 있고, 산소 포화도 자체도 지금 의료기기로는 아직 채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스마트워치로 PVG 센스를 통해서 심장 부정맥, 아니면 심방 세동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PVG 센서는 심방 세동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선별해냈고, 의료진이 이제 PVG 센서를 통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다음에 ECG 검진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는 워크플로우가 지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구는 추후에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병원 원격 진료나 아니면은 원격 헬스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사례를 보면은 피트니스 트래커나 스마트워치를 타고 달릴 때 손목에서 자동으로 맥박을 재서 운동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신의 몸무게나 키를 해가지고 심박이 몇이 돼야지 뭐 근육이 잘 붙는다, 막 그런 계산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먼저 파악해서 자신의 운동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애플워치나 울트라 같은 일부 기기에는 이제 맥박이 갑자기 불규칙해지면은 사용자한테 알림을 줘서 지금 이런 맥박에 신호가 왔다, 건강검진 한번 해봐라 라는 권고를 하기도 하고, 어, 뭐 PBG 센서 자체 같은 경우에는 산소 포화 측정기도 똑같이 PBG 센서를 통해서 맥박이랑 혈중 산소를 동시 측정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빛을 비추면은 이걸 관측을 해서 이 사람의 맥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아마도 일용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도 이런 PVG 센스를 가지고 PVG가 어떻게 혈액을 관찰하는지 이렇게 빛을 써서 빛을 이제 혈관을 파악을 해서 이제
혈액 양에 따라서 쓰는 피의 빛의 양이 달라지니까 빛이 얼마나 특정되는지를 측정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박을 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BG 자체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맨날 병원에서 보는 이런 장치도 다 PBG 센스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지만 이런 잡음을 최소화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정확성을 높이면서 정확도를 최대한 높여서 이제 측정값이 20% 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있는데 굳이 스마트워치까지 사서 뭔가 공대생스러운 IT 덕스러운 이미지를 주던 시기가 잠깐 있었지만 이제는 한껏 팬시한 디자인과 함께 걸음수를 재는 만보기를 통해 제발 좀 걸어라고 알림을 해주기도 하고 운동할 때는 심박수를 재주면서 백스쿼트의 중량이 너무 무거운 건 아닌지 아니면 센 척만 하고 있는 농땡이인 건지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했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스트레스가 얼마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식약처의 의료기기로까지 허가를 받은 혈압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들도 등장하였고 잠을 잘 잤는지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중간에 얼마나 깨는지도 측정해줍니다. 라떼 시절 돌핀 전자시계나 초비싼 명품 시계조차도 해줄 수 없고 스마트폰도 쉽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스마트워치가 PPG라고 하는 센서를 탑재함으로써 헬스케어 기기로 거듭난 이유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15년 전 애플의 아이폰의 발표와 함께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인간의 삶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달랑달랑하며 손이 떨리고 머리가 갑갑해지고 가슴이 초조해지기까지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인류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후부터는 시간 확인을 위해 손목시계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중저가 손목시계 시장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IT 기업들의 스마트폰 개발로 기존 손목시계 시장을 털어버리는가 싶더니 이제는 무려 스마트워치를 내세우면서 기존 손목시계는 해줄 수 없는 맥박, 호흡, 산소 포화도, 혈압 측정까지 다양한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쏟아냅니다. 간혹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벗으면 초록색의 찬란한 빛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워치의 센서가 우리 몸의 다양한 신호를 체크하고 있던 순간에 딱 걸린 것이죠. 피부로 쏘아대는 초록빛은 혈류량, 그러니까 손목에 위치한 핏줄에서 피가 얼마나 흘러나가는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마치 소리가 잘 흡수되는 녹음실에서는 소리 반사가 적어 먹먹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텅텅 빈 지하실에서 소리를 지르면 엄청나게 반사된 메아리로 웅웅웅 소리가 나는 것처럼 스마트워치 뒷면의 LED로 초록빛을 피부에 쏘아주게 되면 일부는 피부에 흡수되고 일부는 이 피부에 반사되어 다시 스마트워치로 되돌아오게 되죠. 바로 이 반사되는 빛이 혈류량을 측정하는 아주 좋은 단서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도 더 전인 1938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메디컬 스쿨의 아울리 헐츠만은 피부에 빛을 쏘아주었을 때 반사되는 빛과 혈액의 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혔는데요. 이때부터 바늘을 찔러 넣거나 갖가지 번잡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빛으로도 혈액의 양을 측정할 수 있음이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빛의 변화되는 성분을 기록하는 센서로 활용되기 시작 라고 부르는 광혈류 측정 센서, 바로 PPG 센서가 등장합니다. 다른 빛들도 모두 반사와 흡수가 가능하지만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나 주변 다른 빛이 노이즈로 섞여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혈류량을 체크할 때는 빨간빛보다는 초록빛이 더 선호되고 있죠. 우리 몸의 혈류는 심장 박동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세한 혈류량의 변화는 곧 반사되는 초록빛의 세기를 다르게 나타내주며 심장이 피를 쫙 짜주었을 때 손목까지 피가 전달되면서 피가 순간적으로 많이 늘어난 경우는 반사된 빛이 적어지게 되죠. 이러한 빛의 세기를 봐드리는 광다이오드는 초록빛을 비추었을 때 반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게 되면 이러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화하여 스마트워치 내의 프로세서로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PPG 센서를 통해 얻어낸 혈류량을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통해 계산하게 되면 심박수부터 산소 포화도, 호흡수, 최근에는 혈압까지 계산해낼 수가 있죠. PPG 신호들을 보면 이렇게 얼기설기 지저분하게 나타나는데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극대극소를 찾아 헤매었던 것과 비슷한 빅 디텍션 알고리즘 라고 하는 신호 처리를 적용하여 위로 뾰족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뾰족한 녀석들의 시간 간격을 계산해냄으로써 심장이 1분에 얼마나 많이 박동하는지를 알아내게 됩니다. 또한 현대의학에서 실험을 통해 널리 알려진 숨을 들이마실 때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을 내뱉을 때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실험 결과를 활용하며 1분에 몇 번이나 호흡을 했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PPG
신호에는 심박수의 주기를 가지는 신호와 호흡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신호가 섞여 있습니다. 안델공학 인공지능 스피커 원리에서 설명드린 시간축의 신호를 주파수 축으로 변환하는 마법, 퓨리에 트랜스폼, 오디오 비디오 신호 처리, 통신 시스템이나 로봇 제어 시스템을 배우는 많은 공대생들이 열광하는 신호 변환 방법인데,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시간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던 신호의 특성이 주파수에 따라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짧게만 짚고 넘어가려다가 설명드리고 싶은 욕구를 도저히 참지 못하겠으니 빠르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복잡하게 생긴 물체를 한눈에 보고서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 물체를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보고 몇 개의 그림으로 간추려서 표현하게 되면 대충 그 특징들을 빠르게 요약해서 파악하기 쉽죠. 그래서 복잡한 수백 개의 물체들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뽑아낸 그림들만 추려서 먼저 비교한다면 그냥 눈으로 보고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PG 센서가 받아들인 혈류량 신호는 심박수와 호흡수는 물론 사람의 움직임부터 스트레스에 따른 심박 증가까지 시간에 따라 엄청나게 지저분한 신호로 보이니까 정확한 호흡수를 추려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마치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본 평면도처럼 각자의 높낮이와 주기가 서로 다른 신호들이 더해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표현된 혈류량 신호를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표현한다면 마치 복잡한 도형의 특징을 좀 더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듯이 혈류량이 보내는 신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더욱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PPG 센서 신호를 퓨리에 트랜스폼 해보면 시간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심박 박동수는 주파수 축에서는 특정 주파수에서 아주 큰 신호로 튀어나오고, 이 심장 박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주기적인 호흡의 경우 심박수 주파수의 배수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측정할 때 주로 움직이거나 걷지 말라고 안내가 뜨는 것은 심박수와 호흡수 외에 다른 주기적 성분을 가진 움직임에 따라 주파수 신호에 다른 신호가 껴들게 되면 신호 분석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있죠. PPG 센서를 통한 혈류량 신호를 통해 스트레스 지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심장 박동의 속도가 자주 바뀌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에는 시간에 따라 심장 박동이나 호흡은 규칙적이기에 특정 주파수에서의 신호가 크게 나오겠지만, 만약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 박동 빠르기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게 된다면 평소와는 다른 주파수 특성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시간과 주파수 쪽에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심박수 자체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heart rate variability, 심박 변이도 HRV까지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PPG 센서의 LED가 적외선이나 빨간 빛을 쏘아주게 되면 IQ, EQ, 해모큐로 더욱더 유명해진 피 속의 산소 운반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 헤모글로빈이 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분별하여 산소 포화도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심박수나 산소 포화도, 심박 변이도, 호흡수 등을 기반으로 잡신호를 걸러내는 필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뒤 실제 의학 실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상시 평온한 상태의 신호 대비 현재 신호의 차이를 분석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혈압을 재는 스마트워치가 등장하면서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의 따가운 눈초리를 애써 무시하고 혈압을 잴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혈압을 잴 수 있어 밥 먹기 전후, 운동하기 전후, 화장실 가기 전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혈압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워치의 혈압을 재기 위해서는 일단 병원이나 가정용 혈압기를 통해 혈압을 여러 번 잰 값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준이 되는 혈압에 따라 혈류량 신호가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신호 처리와 기준이 되는 혈압계를 토대로 계산된 스마트워치의 혈압계는 수년 전부터 혈압 측정 정확도가 95% 이상이긴 하였지만 손목에 헐겁게 착용하거나 주변 상황에 따라 측정 오차가 커서 정확한 혈압 수치보다는 범위로 편하곤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워치의 혈압계 정확도를 높게 보고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의료기기로 승인을 하였고, 이미 의료기기로 승인된 손가락 혈압 측정계의 오차 범위 수준이 의료기기 허가 기준 5+-8mmHg를 만족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인데, 국가가 허락한 마약인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냉장고만한 오디오 앰프보다는 음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이 상용화되었듯이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병원에 자주 가기보다는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지만 스마트워치로 간편하게 측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물론 이 혈압 측정의 경우 아직 고혈압 환자에 대한 샘플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그 값을 그대로 믿고 대응하기보다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고 투약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워치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혈압 측정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기에 기존 혈압계가 쌓지 못하는 방대한 혈압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추가적으로 고혈압이나 저혈압 환자들의 데이터까지 새로 개발된 정확도 높은 알고리즘에 적용하게 된다면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 측정은 더욱더 널리 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서 기술의 탁월한 발전은 우리 인간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신호들까지 잘 잡아낼 수 있게 되었고, 반도체 공정의 초미세화와 더불어 프로세서 설계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대의학 실험 결과물인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일상에서 의미 있는 기능들을 스마트워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 패션의 완성은 수트, 수트의 완성은 넥타이와 명품 시계라는 라떼 시절의 여자친구의 말이 생각나는 바, 이제 나도 패션을 완성시켜볼까 하는 마음에 2월 상품 80% 세일의 수트와 로우엔드급 명품 손목 시계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구독자가 너무나도 영세하다는 걸 갑자기 깨우치고 심박수부터 혈압까지 잴 수 있는 갤럭시 워치 4가 훨씬 좋다는 정신 승리를 하면서 저렴이 옷들을 쇼핑하던 바로 그때, 졸업한 지도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공대 패션의 마수에 사로잡혀 본능적으로 체크무늬 난방을 클릭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 스마트폰을 집어던지고는 공대생들이 왜 체크 난방을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있는, 그래도 체크 무늬가 예쁘지 않니?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심박 센서였고요. 이제 가속 센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속 센서는 물체의 가속도, 속도 변화율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워치, 뭐 링 같은 웨어러블에서는 주로 3축 가속도계가 있는데요. 이제 3축 가속도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3축 가속도계가 있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지 않은 3축 가속도계가 있어서 총 3개의 가속도계를 사용해서 보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EMS 기반 가속도계는 내부에서 아주 작은 질량과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으며 기기가 움직일 때 이 질량이 관성으로 미세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움직임은 정전 용량 변화 등으로 변환되면서 전기 신호를 읽혀줍니다. 이것 또한 물리적 신호를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제 센서가 전기 신호를 읽어서 그거를 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가속도가 생기면은 작은 질량추가 흔들리고 그 움직임을 센서가 감지해서 가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가속도가 있을 때 질량추의 힘이 가해지고 센서는 힘이라는 가속도로 환산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힘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지면서 전기 신호를 센서가 읽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가속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형태는 가속도 센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 밀리리터 크기의 엄청 작은 칩 형태로 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에는 메인보드에 있고 웨어러블 기기 자체에는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MEMS 기술 덕분에 1mm 이하 크기로도 제작이 가능해졌고 매우 낮은 전력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박수 센서나 뭐 라이트 센서 아니면은 마그넷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나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OEM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권한 없이도 배터리가 아주 낮은 전력으로 사용하고 메모리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서 다른 권한이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주기를 설정해서 데이터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축 가속도 센서 칩 하나로 X, Y, Z 모든 방향의 움직임을 감지하는데요. 센서 내부 단면도를 보면은 미세한 기계, 뭐 기어나 벤틸레이터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외부에는 그냥 작은 이제 IC 칩으로 보이게 되면서 사람 눈에는 그냥 IC 칩으로 보이지만 내부 안에 보면은 뭐 추로 들어가 있고 기어도 들어가 있는 그런 기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스마트폰 회전이 가속도 센서에 되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서로 폰을 들고 있다가 이제 가로로 돌리면은 가속 센서가 이제 중력 변화를 감지해서 화면을 회전시키는 자동 회전을 누르게 되면은, 그래서 세로로 있으면 세로로 돼 있고 가로로 돼 있으면 가로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걸음수 측정이나 칼로리 소모 같은 경우에도 만보기 기능이 가속 센서 사용자 리듬감 포착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흔들어서 QR 스캔
키기 아니면 카메라 키기, 플래시 키기 같은 제스처 인식이나 낙상 감지, 뭐 떨어졌을 때, 뭐 최근에 애플워치에서 뭐 사용자가 떨어지고 뭐 5분이나 10분 이상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뭐 119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 이런 것들로 다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서는 사용자가 심하게 넘었을 때 자동으로 긴급 구조 전화 옵션이 있는데, 이는 가속도 센서가 자연 악화 및 충돌 가속도 패턴을 인식해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는 충돌 시 에어백 전개 판단에 가속도 센서가 이용돼서 심한 충격 아니면 감속이 빨리 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에어백을 터뜨리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로봇 공학의 가속 센서가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계를 통해서 가속도를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균형 제어나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는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 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속도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이게 걷고 서고 뛸 수 있게 하고요. 자율주행은 이제 자신의 이제 충돌을 할 때 가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파킨슨병 환자의 떨림을 분석하거나 노인의 걸음걸이 패턴을 측정해서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등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학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가속도계가 이제 지진을 감지하는 연구도 있는데, 전 세계 많은 폰의 데이터를 모아 지진을 조기 경보에 활용하려는 아이디어로 점점 연구에 쓰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가장 친숙한 사례로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는데, 레이싱 게임에서 폰을 운전대처럼 기울여서 차가 회전하는 기능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덕분입니다. 또한 VR이나 AR 앱에서 기기를 움직이면은 가상 객체가 이제 시야가 변하는 것도 가속도 센서가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뭐 스마트폰을 차고 있을 때 손목을 들어 올리는 흔적을 감지해서 뭐 화면이 켜지는 그런 것도 다 가속도 센서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가속도 센서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로서 거의 모든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이로스코프는 작동 원리는 자이로스코프 회전 과학 센서에서 물체 회전 속도,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전통적인 기계식 자이로는 팽이처럼 빠르게 회전하는 휠의 관성을 이용했지만, 현대 스마트 기기에는 MEMS 자이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속도에도 똑같이 MEMS가 들어가 있는데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MEMS 자이로는 진동하는 미세 질량을 이용하여서 기기가 회전할 때 코리올리의 힘에 의해서 그 질량이 수평, 수직 방향에 미세한 힘을 발생하게 됩니다. 센서는 이 변화를 감지하여서 각 속도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진동하고 있던 작은 물체가 기기의 회전에 따라서 옆으로 밀리는 현상을 측정해서 회전 속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광학, 레이저, 자이로 등의 조금 소형화 쉽고 소비력이 낮고 메모리가 크게 들지 않아서 스마트폰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형태는 자이로 센서 역시 수 밀리미터 크기의 칩 형태로 삼축, 롤, PCR로 측정을 위해서 3개의 쭉 방향에 대해 진동자와 검출부가 하나의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최초로 자이로가 탑재된 것은 아이폰 4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부터 소비자용 MEMS 자이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됐습니다. MEMS 자이로는 정밀 미세 가공된 실리콘 구조물로 만들어지면서 내부의 진동자의 고동 회로와 신호 처리 ASIC가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3축 자이로 칩 하나가 세 축의 가속도를 모두 측정하기 때문에 추가 부품 없이 스마트 기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성능이 요구되는 군사나 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광섬유 자이로나 레이저 자이로 같은 게 쓰이지만 일상 기기에서는 MEMS 자이로가 사실상 표준으로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응용으로는 자이로스코프는 이제 가속도계랑 같이 쌍을 이루면서 기기의 정확한 움직임과 자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볼 때 기기를 천천히 회전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효과를 내는데 이때 미세한 회전 진동을 자이로가 감지해서 부드러운 시야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VR 헤드셋에서도 사용자의 머리 회전을 추적하는데 자이로 센서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중에서도 레이싱 게임에서 기어를 조정할 때는 가속도제는 전체적인 기울임을 알지만 소소한 회전 동작은 자이로가 담당하면서 민감한 조향 기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드론이나 로봇에서도 자이로 센서를 회전 속도를 감지해서 자세 안정에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이 바람에 휘둘릴 때 자이로스코프가 순간적으로 기울임을 감지해서 모터의 출력을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잡고 안정된 비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카메라가 손떨림 방지 기능도 자이로가 쓰여서 렌즈나 센서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흔들림이 보정되게 됩니다. 최근 연구 사례로는 항공 우주 분야에서 자이로스코프가 합법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항공기 같은 관성 합법 장치에는 초정밀 자이로가 들어가 있어서 자기 자신만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기기의 자이로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결합해서 사용자의 걸음걸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더 정교하게 파악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증강현실 AR 앱 개발에서도 자이로와 카메라 데이터를 융합해서 공간 내 사용자의 시선 방향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기술이 연구 중입니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도 내시경이나 수술 로봇 자이로를 부착해서 기구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고 보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